안녕하세요. 반바람 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 국채 금리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다가는 그냥 거의 숨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냥 이 파죽지세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현지 장이 오픈이 되자마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장난이 아니죠. 지난 주말 살짝 내림세를 보였던 미국 국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보무도당당하게 고개를 바짝 들고 아주 당차게 올라가는 모습을 엿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지지 않는 태양은 브리티시 영국이 아니라 미국 국채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네요. 이러니 당연히 미국 연준이 금리나 굳이 안 해도 아마도 다음 달 11월에는 동결 수준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이렇게 국채금리가 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를 금융시장에 전반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시중은행 역시도 연준이 B컷 0.5% 이상 기준금리를 인하했어도 시중은행 금리는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30년 모기지 금리를 봐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름세는 지속적으로 상향등을 켜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지금은 6.52% 정도로 계속해서 올라갈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 지금 한국 내 시중은행 금리가 7%를 뚫으려는 기세가 아주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미국 역시도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5% 이상을 내려도 시중은행, 모기지 금리는 견고하다라는 얘기. 그 원인은 바로 미국 국채 금리에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꺼지지 않는 용광로처럼 이글거리면서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역시도 시중은행 금리는 국채 금리에 제대로 영향을 받아서 고금리 상황과 비슷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다시 국채 금리가 거의 5%대로 치솟게 되면 미국 모기지 금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가뜩이나 한국도 지금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올라서 비상인데 거의 7%를 지나서 8%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건, 국내에서 워워워 하면서 시중은행 금리 상승을 제어하려 해도 이렇게 본자 미국에서 금융 상황이 국채를 중심으로 올라버리게 되면 꼼짝마가 되는 거죠. 그냥 바로바로 금리 감옥에 갇혀버리게 돼서 어떻게 탈출할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시중은행이 자금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분은 고스란히 시중은행, 특히 주담대에 자연스럽게 깔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레드카펫 깔아놓은 곳에선 뭔가 고급진 스멜이 나오게 마련인데 당연히 비용이 증가한다는 소리고, 미국 국채금리는 세계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금리 압박을 본의 아니게 하고 있는 일들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 기축통화국이 무서운 거죠. 본자의 통화, 달러의 힘이 이렇게 국채시장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니 다른 환율 가치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 것이며, 이 환율의 연쇄적인 고리에 물려있는 자산시장은 더군다나 버틸 힘이 더욱더 없어질 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환율 상황 한번 보세요. 세계 도초에 모든 나라의 환율들이 그냥 떡락하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끝도 없죠. 원화는 오늘 1375원까지 찍고 있고요. 가장 동조화 경향이 강한 통화로 이 위안화 역시도 최근에 파격적인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거의 300조 가량 되는 자본을 뿌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했건만, 이건 거의 헛팀만 쓴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위안화도 강세에서 약세로 돌아섰고, 엔화 역시도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은 최근에 또 기준금리를 0.25% 내렸는데 시장이 이런 기준금리 인하바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경기는 가라앉고 물가는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미국 국채 하나가 발휘하는 힘은 거의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해당할 정도로 모든 통화 가치의 all around 플레이어, 자극을 하는 데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 어떻게 세계의 금융시장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궤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경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통화 가치들이 달러 대비 그 가치 면에서 하락하는 추세라면 반대로 자산 가치가 올라가야 하는데 이것도 뭐 미적거리고 있죠. 그만큼 경제 전반의 기저의 힘이 약해져 있다. 유럽도 앵꼬가 났고 독일을 중심으로 병자 신세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마이너스로 가는 시장인데 자산 시장, 특히 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힘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중국은 이미 폭망 부동산 재건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지만 갈 길이 요원합니다. 일본은 엔화라는 무기가 있지만 여전히 금리 부분에서 뭐 눈치를 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약적이죠. 중요한 건 이들 나라들은 그래도 자산 부분에선 부채가 비교적 그래도 적은 편이다. 이 중 한국이 거의 무지막지한 부채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죠. 환율 가치가 떨어지면 부동산이 올라야 하는데 이 부채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금융 파괴력이 고스란히 이 부채의 목을 서서히 쥐고 있는 형국이라 고스란히 집값은 거의 엄청난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국채의 상승세와 한국 내 환율 상승은 정말 의미 있는 집값을 향한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 단지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한국 자산시장은 그냥 완전히 빠삐용 감옥에 갇힌 형국이라 볼 수가 있고요. 미국 국채 상승으로 뭐 시중은행은 끊임없이 주담대 금리 올려야 할 상황이 오고 게다가 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분은 더 이상 한은으로 하여금 물가 부분에서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재차 기준금리를 내릴 만한 여유가 또 없어지는 거고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면 가뜩이나 내수 경기가 부진이고 부동산은 신축 분양가가 초절정으로 치닫고 있을 정도로 오르는 상황과 함께 매매 시장은 더욱더 매수세가 잠겨버리는 겨울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딱 이 두 가지만 펼쳐봐도 지형도가 무슨 뭐 태백산맥 산골짜기보다 너무 깊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말이 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다시 재차 두 달간의 뜨거웠던 장세를 회복할 거라는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이게 합리적인 말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곧바로 이 집값 상승이라는 공식이 완전히 깨지고 있다는 말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집을 서둘러 산 분들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분위기에 이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 잔뜩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전에 예상했듯이 이미 침체 국면에선 금리 인하 버튼, 그 버튼이 별 의미가 없죠.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 침체를 단번에 끌어올릴 만한 여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1차원적인 금리 인하가 전반적인 집값과 경제 상황을 호전시킬 거라는 생각은 너무 무리한 생각일 수밖에 없는 거고 한국은행이 3년 만에 기준금리를 단행했어도 시장에서는 어떠한 영향력도 보지 못할 정도로 거꾸로 시중은행 주담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주택시장은 계속해서 하향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흐르고 있고요. 아마도 뭐 정말 뜨악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황한 집주인들이 뭐 9만 건에 가까운 매물 뭐 폭탄 돌리기처럼 쏟아내고 있는 거고요. 이사 처리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매물은 9만 건. 오늘 살짝 그 수위가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에이션, 만만에이션 다시 쏙 하고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10만 건으로 가는 뭐 어프 빠질까 말까 한 경계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18일 기준으로 8만 8천 선이었는데 바로 19일 날 8만 9천 건으로 깨졌고 아마 10월이 다 가기 전에 10만 선 육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당장 매물 소화가 쉽지 않아. 거래량 자체가 완전히 뭐 찌그러져 있는데 이걸 차버리는 매수세가 무슨 뭐 깡통 차듯이 기존의 간절한 매수 심리를 더 이상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상황에서 집을 사려 할 건가? 절대로 지갑 열려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올려놓은 집값에는 흥미가 없다는 얘기죠. 딜을 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 두 달간 정말 뭐 호가를 미친 듯이 올려놨기 때문인데 자칫 고점에 물렸다가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건
기준금리 인하를 했어도 시중은행 금리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요지부동. 게다가 초반에 말씀드린 미국 국채금리가 살벌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고 환율마저도 요동을 치는 마당에 국내 경제 전반의 불황도 가속화되면서 가장 안전한 자산은 현금이라는 생각이 딱 들기 때문에 쉽사리 자산 가치 쪽으로 이동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 상대적으로 집값 급속도로 떨어지게 될 가능성 많고요.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집값이 보합으로 갈 거라는 얘기들도 실드 치는 말들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집값 경쟁력은 답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 아주 높아지죠. 가장 먼저 대장단지들부터 조짐을 보이면서 빠져나오려는 아우성들로 설레발들이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먼저 넘어가는 곳들이 노도강이 될 수밖에 없죠. 점차적으로 포커스를 강남 상급지로 좁혀가는 현상이 극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서울 외곽 지역 거래가들은 급속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동시에 신고가로 나왔던 강남 상급지 아파트 값들 중에 등기를 치지 않은 그냥 모션만 취한 거래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을 던지고 나오려는 집주인들 중에 급급매 가격들이 파격적으로 불쑥 튀어나오게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상급지 대장단지에서도 믿기 힘든 가격들로 도배가 될 가능성도 아주 많을 거란 얘기죠. 노원구 거래가들 중에 지난주보다 소형 평수에서 3억대 거래가 부쩍 많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고요. 3억 3천에 거래가 됐고, 이제 30평대도 제법 나오는 편이고요. 주로 8억대 거래가들인데 여기도 거의 6억대까지 하락할 가능성 아주 많아 보인다는 얘기죠. 격주로 거래가 변화는 급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급지 서초구 거래에서도 대표적인 대장단지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10월 거래에서 6억 이상이 하락하는 면모를 보여줬고요. 도곡 렉슬 역시도 고점 대비 5억 이상 하락 거래를 보여주고 있네요. 타워 팰리스 역시도 고점 대비 5억 정도 하락하고 있죠. 이렇게 대표적인 이 상급지 대장단지들이 이보다 더 큰 1차 하락 시기에 보여줬던 10억 이상의 낙폭을 그리는 거 아주 보편적으로 볼 수 있듯이 그런 궤적의 거래도 나올 것으로 보여서 관망세가 결국엔 부동산 장세를 한 번에 찍어 누를 수 있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변수가 돼서 올해 연말과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집값의 상당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둔촌주공이 입주를 2주 앞두고 준공 승인, 임시 사용 승인 모두 불가 판정을 받았죠. 속보인데요. 기반시설 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공사를 중단한 영향이 큰 건데 11월 입주가 이제 불투명하게 된 거고, 이후 분양권 거래가 역시도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수가 터지게 됐네요.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국채금리 상황이 심각합니다. 왜냐? 결국엔 시중은행 금리를 제대로 저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 환율도 끝도 없이 상승세를 타게 될 거고, 가뜩이나 거래가 잠겼는데 더욱 싸늘한 장세로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 지금의 장세 잘 살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도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